1992년 여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코스 40km 지점입니다. 지중해의 뜨거운 태양이 아스팔트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한 선수가 숨을 헐떡이며 달리고 있습니다. 얼굴은 땀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다리는 천근만근, 발바닥은 불에 타는 듯 했습니다. 앞에 몬주익 언덕이 보입니다. 가파른 오르막, 선수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곳. 이 언덕에서 수많은 꿈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뒤에는 일본 선수가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모리시타 고이치, 일본의 우승 후보였지요. 언론은 그를 금메달 1순위로 점쳤습니다. 두 선수의 간격은 불과 2m. 숨소리가 뒤엉키고 발걸음 소리가 겹칩니다. 한국의 선수가 고개를 들어 언덕을 바라봅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TV 화면 속 그의 얼굴이 클로즈업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화면을 응시합니다. 이름조차 낯선 젊은 선수였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대한민국 선수가 2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일본의 모리시타가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과연 이 언덕을 넘을 수 있을까요? 화면 속 선수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담겨 있었지요. 그는 이를 악물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한 발, 또 한 발. 세상이 느리게 흐르는 듯 했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크게 울립니다. 쿵, 쿵, 쿵.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울립니다. 모리시타도 속도를 높입니다. 격차가 좁혀집니다. 1m, 50cm. 한국 선수의 어깨가 흔들립니다.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모리시타의 거친 숨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옆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이 순간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금 무너지거나 아니면 역사를 쓰거나. 그의 머릿속에 무언가 스쳐 지나갑니다. 강원도의 산길, 새벽 안개, 다른 운동화. 코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세계에서 이기려면 남들보다 2배는 뛰어라. 그는 눈을 감았다 뜹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끌어올립니다. 발에 힘을 주고 팔을 더 크게 휘두르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리시타와의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0cm, 20cm, 50cm. 해설자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한국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거실에서 환호성이 터집니다. 대한민국.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덕은 계속되고 모리시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국 선수의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몸이 비틀거립니다. 그러나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정상을 향해 오릅니다. 세상은 그를 아직 모릅니다. 그의 이름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하지만 몇 분 뒤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역사에 새겨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운명의 갈림길에서 한 청년이 모든 것을 걸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몬주익 언덕 그곳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0년대 후반 강원도의 작은 도시.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산길입니다. 안개 사이로 한 청년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고요한 산을 깨웁니다. 운동화 밑창은 이미 닳아 얇아졌지요. 트레이닝복은 색이 바랬고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보입니다. 청년의 이름은 황영조. 19살 대학교 육상부 소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요.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영조야, 밥 먹고 가거라. 어머니, 전 괜찮아요. 늦겠어요. 어머니가 아들의 낡은 운동화를 보십니다. 얘야, 신발이라도 새로 사줄까? 황영조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이거면 충분해요. 돈 아껴두세요.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셨고 어머니 혼자 살림을 꾸려가셨지요. 황영조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 훈련장에 도착합니다. 시설은 열악했습니다. 제대로 된 트랙도 없이 흙바닥을 달려야 했지요.
코치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코치님, 오늘 훈련 메뉴 주세요. 김영칠 코치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합니다. 산악 30km, 인터벌 10세트. 세계에서 이기고 싶으면 남들보다 2배는 뛰어야 해. 네가 서울 애들보다 환경이 좋아? 지원이 많아? 황영조가 고개를 숙입니다. 아닙니다. 그럼 2배로 뛰는 수밖에 없어. 황영조는 대답 대신 훈련복을 챙겨 나갑니다. 그해 가을 전국체전이 열렸습니다. 황영조도 출전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10km 부문 7등. 시상대에도 오르지 못했지요. 경기장을 나서는데 기자 한 명이 다가옵니다. 강원도 선수분이시죠?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황영조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서는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방 선수들은 다 똑같네. 환경도 안 좋고 기록도 안 나오고. 그 말이 황영조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옆 침대에서 코치가 말합니다. 영조야, 자니? 아니요. 오늘 경기 아쉬웠지? 황영조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코치가 이어서 말합니다. 마라톤은 결국 정신력이야. 몸이 아니라 마음을 단련하는 거지. 지금은 안 보여도 네가 쌓은 훈련은 배신하지 않아. 그날 밤 황영조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보이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계속 달리기로. 다음날 새벽 다시 산길을 오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멀리. 발바닥이 아파도 무릎이 시큰거려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한국 마라톤은 이미 끝났다고. 손기정 이후로 올림픽 금메달은 없다고. 지방 출신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황영조는 믿었습니다. 버티면 기회가 온다고. 보이지 않는 시간도 가치가 있다고. 무명의 시간은 길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몬주익 언덕은 아직 멀리 있었지만 그를 향한 준비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90년 봄, 황영조는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섰습니다. 20살 선수로서 이제 막 꽃을 피울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지방 출신에게 기회는 많지 않았지요. 출발선에 섰을 때 옆 선수가 속삭였습니다. 야, 너 강원도에서 왔다며? 여기 서울 애들 장난 아니야. 황영조는 대답하지 않고 앞만 봤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20km를 달렸습니다. 30km를 넘겼습니다. 다리가 풀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기록은 5등이었습니다. 간신히 국가대표에 선발되었지요. 하지만 언론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신문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국 마라톤, 이제 메달은 기대하지 말자. 손기정 이후 54년 여전히 공백. 기자들은 황영조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지요. 국가대표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시설은 생각보다 나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선배 선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 신입이지? 기대는 하지 마. 우리한테 지원 같은 거 없어. 그냥 부상 안 당하고 버티는 게 목표야. 황영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올림픽은 목표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선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올림픽? 나가기만 하면 다행이지. 메달? 꿈도 꾸지 마. 그날 밤 황영조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40km를 뛰었습니다. 인터벌 훈련, 언덕 훈련, 근력 운동이 이어졌지요. 김영칠 코치는 더욱 엄격했습니다. 영조야, 속도 떨어졌어. 다시 뛰어. 네. 집중 안 하면 국제대회에서 망신당해. 알겠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무릎이 부어올랐고 발목이 삐끗거렸습니다. 훈련 중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졌습니다. 의무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릎 인대에 미세 파열이 있습니다. 최소 2달은 쉬어야 해요. 이대로 계속하면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황영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완전히 쉬어야 합니까? 가벼운 훈련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코치실로 찾아갔습니다. 김영칠 코치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코치님, 코치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의사한테 들었어. 2달 쉬래? 황영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할 건 없어. 몸이 그런데 어쩌겠어. 하지만 2달 쉬면 국제대회는 포기해야 해. 다른 선수들 보낼 거야. 황영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코치님,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코치가 그제야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영조야,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뛰고 싶어? 황영조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코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많아. 너 아니어도 돼. 하지만 네 몸은 하나야. 신중하게 생각해. 그날 밤 황영조는 전화기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이고, 우리 영조 아니냐? 잘 지내니? 황영조가 목이 메었습니다. 네, 잘 지내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부상 때문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좀 어때요? 어머니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요새 좋아지셨어. 네 소식 듣고 힘내시더라. 우리 아들이 국가대표라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몰라. 황영조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의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선생님, 테이핑이랑 보조기로 버틸 수 있을까요?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계속 뛰겠다는 겁니까? 말렸잖아요. 위험하다고. 황영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며 테이핑을 꺼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이 심하면 바로 멈추고요. 그날부터 훈련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무작정 달리는 대신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몸의 신호를 듣고 한계를 조절하고 회복에 집중했지요. 코치가 말했습니다. 마라톤은 결국 정신력이야. 몸이 아프다고 포기하는 놈은 절대 이길 수 없어. 하지만 무모한 것과 용기는 달라. 진짜 강한 놈은 아픔 속에서도 방법을 찾는 놈이야. 황영조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상은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국제대회 출전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황영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단을 채우는 선수 중 하나였지요. 출국 전날 밤 코치가 불렀습니다. 영조야, 이거 읽어봐. 송기정 선배 이야기야. 황영조가 자료를 받아 읽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고개 숙인 시상식 월계수로 가린 일장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코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56년 전 일이야. 아직도 우리는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이 없어. 넌 그걸 바꿀 수 있어. 아니, 바꿔야 해. 황영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코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내가 준비한 시간은 거짓말하지 않아. 믿어. 내 자신을. 황영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치님. 다음 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집니다. 황영조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금메달을 들고. 1992년 8월 9일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당일 새벽 5시 황영조는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지중해의 여명이 보였습니다. 긴장되지? 김영칠 코치가 옆 침대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조금요. 코치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내가 준비한 모든 날들의 합이야. 강원도 산길, 새벽 훈련, 부상, 좌절. 다 오늘을 위한 거였어. 황영조가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기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 다른 선수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황영조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된다. 오전 7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전 세계 110명의 선수들이 나란히 섰습니다. 일본의 모리시타 고이치가 보였습니다. 우승 후보 1순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선수였지요. 황영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 해설자조차 그의 이름을 낯설어 했습니다. 한국의 황영조 선수, 국제대회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입니다. 메달권 진입은 솔직히 어려워 보입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10km 황영조는 중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코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라톤은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에서 결정돼. 20km 지점 선두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황영조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 중계진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 황영조 선수가 선두권에 있습니다. 예상보다 좋은 페이스입니다. 30km를 지났습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섭씨 35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선수들이 하나둘 지쳐갔습니다. 급수대에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숨이 가빠왔지만 리듬을 잃지 않았습니다. 35km 지점. 선두 그룹은 이제 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황영조, 모리시타, 그리고 유럽 선수 셋. 모리시타가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선수들이 하나둘 뒤처졌습니다.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황영조와 모리시타. 한국과 일본. 두 선수가 나란히 달렸습니다. 숨소리가 뒤엉키고 발걸음이 겹쳤습니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황영조 선수가 선두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40km 지점 몬주익 언덕이 나타났습니다. 가파른 오르막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기서 승부가 갈린다. 황영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강원도 산을 올랐다는 것을, 부상을 참으며 훈련했다는 것을.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무릎에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모리시타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리고 발걸음이 무거워졌지요. 바로 그때 황영조의 머릿속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코치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짜 강한 놈은 아픔 속에서도 방법을 찾는 놈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다. 송기정 선배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고개 숙인 시상식 56년의 한. 황영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절대로. 마지막 힘을 끌어올렸습니다. 발에 힘을 주고 팔을 크게 휘두르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모리시타와의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10cm, 50cm, 1m. 모리시타가 따라잡으려 했지만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언덕을 오르는 황영조의 얼굴이 화면에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표정.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해설자가 외쳤습니다. 황영조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몬주익 언덕을 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언덕 정상을 넘었습니다. 이제 내리막이었습니다. 모리시타는 이미 5m 뒤에 있었습니다. 황영조는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중력을 이용해 몸을 앞으로 던졌습니다. 격차가 10m, 20m로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1km. 몬주익 스타디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8만 관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풀려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스타디움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함성이 터졌습니다. 트랙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400m.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태극기가 흔들렸습니다. 한국 응원단이 목 놓아 불렀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황영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0m. 그는 두 팔을 벌렸습니다. 하늘을 향해, 조국을 향해.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2시간 13분 23초. 금메달이었습니다. 황영조는 트랙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메달입니다. 대한민국이 56년 만에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을 되찾았습니다. 황영조,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강원도의 무명 선수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날 밤 한국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리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56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손기정의 한이 풀렸습니다. 대한민국 마라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름 없던 청년 황영조가 있었습니다. 1992년 8월 10일 바르셀로나 올림픽 시상식 몬주익 스타디움에 8만 관중이 모였습니다. 세계의 시상대가 준비되었습니다. 황영조가 천천히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꼿꼿이 섰습니다. IOC 위원이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56년의 무게가. 관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황영조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입구 쪽 특별 관람석. 그곳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흰머리, 구부정한 등 지팡이를 짚은 모습. 손기정 선배였습니다. 82세의 노구를 이끌고 바르셀로나까지 오셨습니다. 관중들이 기립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손기정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상대로 다가왔습니다. 황영조가 시상대에서 내려와 그를 맞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손기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기정이 떨리는 손으로 월계관을 들어 올렸습니다. 56년 전 베를린에서 받았던 바로 그 월계관. 조심스럽게 황영조의 머리에 씌워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56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포옹이었습니다. 1936년 베를린의 치욕과 1992년 바르셀로나의 영광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극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손기정은 태극기를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였던 그 치욕, 월계수로 가려야 했던 그 아픔, 모든 것이 이 순간 씻겨나갔습니다. 황영조도 태극기를 보며 울었습니다. 강원도 산길을 달리던 그 새벽들, 부상으로 쓰러졌던 그 밤들,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시간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황영조 선수 금메달을 딴 소감이 어떻습니까? 황영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환경도 좋지 않았고 지원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기정 선배님께서 56년 전에 심어주신 씨앗, 그 씨앗이 오늘 꽃을 피웠습니다. 이 금메달은 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은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황영조는 혼자 스타디움을 찾았습니다. 텅 빈 트랙을 걸었습니다. 몇 시간 전 이곳에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지금은 고요했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영조야. 어머니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머니가 다 알아.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우리 아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귓가에는 아직도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말없이 등을 두드려주는 것처럼, 그 긴 시간의 고통과 기다림을 조용히 감싸 안아주는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길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 달리고 있을 겁니다. 낡은 신발을 신고 비포장길을 달리고 있을 겁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그들에게 황영조는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네 꿈이 아무리 멀어 보여도,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내 안에 타오르는 그 불꽃만 꺼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
몬주익 언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가파른 오르막. 숨이 차고 다리가 풀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하지만 그 언덕을 넘는 사람만이 압니다. 정상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준비된 고통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1992년 바르셀로나 몬주익 언덕. 그곳에서 한 청년이 증명했습니다. 맨발로 시작해도, 무명이어도, 아파도, 포기하지 않으면 역사를 쓸 수 있다고. 그의 이름, 황영조. 대한민국이 기억할 영웅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도전자들을 응원합니다.